한 주간의 서울의 핫 이슈를 키워드로 살펴보는 시간, 키워드로 보는 서울입니다. 오늘도 박철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키워드 첫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결전의 날 하루 앞으로. 아, 수능 얘기네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 한 번의 시험으로 모든 게 결정되는 이런 비극, 이제는 좀 사라졌으면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누구보다 수험생들 꽤 많은 긴장이 될 텐데 이 수험생들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수능을 앞두고 꼭 알아야 될 것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한두 가지 실수 때문에 인생이 바뀔 수 있어서 정말 꼼꼼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어떤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지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오늘 예비 소집이 진행됐습니다. 학생들 뭐 시험장 미리 가봤을 텐데 자신이 응시한 시험장의 위치 그리고 뭐 화장실 위치나 이런 것들도 미리 파악하면 좋고요. 선택 영역과 선택 과목을 맞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또 적당한 긴장감과 함께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파악한 다음에 집에 돌아가면은 다시 또 공부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공부했던 것을 되새기면서 좀 안정감 있게 또 따뜻한 차와 함께 긴장을 풀면서 이렇게 새로운 문제보다 요약 노트나 오답 정리 노트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신분증이나 이런 수험표 같은 거 지참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 잊지 않고 챙길 수 있게 미리 지금 이 시간 가방에 챙겨 놓으면 좋을 것 같고 또 가져가면 안 되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전자기기 절대로 반입하면 안 됩니다. 네, 전자기기 중에서도 또 요즘 그 시계가 전자기기 형태로 결제나 통신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안 되고 아날로그 시계는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지고 왔을 때는 이게 혹시라도 좀 잘못된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집에 부정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가능하면 집에 챙기고 갖다 놓고 있어야 되고요. 자극적이고 기름진 음식을 피해야 한다는 거는 전날 컨디션을 유지해야 되는데 너무 맵고 짠 음식을 먹다 보면 속이 안 좋아질 수 있고요. 기름진 음식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합격 엿이나 찹쌀떡 같은 거 선물 받으시는 분들 계신데 이게 당이 너무 많으면 스트레스나 뭐 또 신경에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미리 참고를 해서 좀 적당량을 섭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직접 이제 고사장에서 문제를 풀 때는 쉬운 문제부터 푸는 게 좋고요. 쉬는 시간에 정답 체크한다고 주변 사람들하고 그 몇 번 답 뭐였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이른바 멘붕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준비물들 다 챙겼어요, 이제. 그러면 저녁 시간입니다. 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참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이 밤 시간이니까 기본적으로 적당히 먹고 적당히 휴식하고 이런 거 좋겠죠? 맞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학력고사 벌써 한 30년 전이지만 학력고사요? 그때 위아더 챔피언을 들으면서 저녁 시간을 긴장을 풀면서 보냈거든요. 강추하고 싶은 노래입니다. 그래요. 위아더 챔피언은 퀸의 노래를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 모든 챔피언이니까요. 그러면 클래식도 좋고 이렇게 퀸 음악으로 뭔가 정서적인 안정감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수능 당일 전날에 또 과식을 피해야 합니다. 맞아요. 당일에도 과식을 피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밥을 먹고 또 너무 과식을 하면 식곤증이 올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당일에 이제 문제를 풀 때 졸음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커피를 마셔서 좀 잠을 쫓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게 이뇨작용이 있어서 화장실을 또 자주 찾게 됩니다. 이런 것도 또 컨디션 관리하는데 또 필수적인 요소가 되니까 적당량을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커피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충분히 자야 뇌가 좀 쉬어서 내일 정말 시험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오늘 너무 커피 과다하게 마셔서 잠 못 자면 큰일입니다. 또 숙면도 중요한데요. 일찍 일어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평소보다 한두 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서 뇌를 먼저 가동시키는 것도 수능을 잘 볼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겠습니다. 관공서들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네, 서울지방경찰청이 내일 오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지하철역 주변에 수험생 태워주는 장소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순찰차와 모범 운전자 택시를 이용을 해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안전하고 또 빠르게 갈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예정이고요. 만약에 좀 시간이 늦었다, 수험장을 빨리 가야 된다 하는 수험생들은 112로 전화를 하면 경찰차가 직접 데리고 와서 고사장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준다고 하니까 이런 것 좀 참고하면 되겠고요. 수험생 태워주는 장소가 궁금하신 분들은 교통정보 안내전화나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아더 챔피언 가사에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넘어져서 흙을 입에 물게 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된다, 친구요. 뭐 한 번 넘어진다고 해서 모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넘어지기 전에 넘어지지 않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30년 더 살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 보자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명단 공개합니다. 이게 어떤 명단입니까?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입니다. 서울시가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상습 지방세 체납자 16,510명의 명단과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고의로 납세를 회피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접 가택 수사를 하기도 하고 동산 압류를 함께 진행한다고 합니다. 아니, 1,000만 원 넘는 사람이 16,000여 명이나 돼요? 네. 있는 사람이 더하군요, 정말. 그 말이 딱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해마다 이렇게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상습이라는 단어가 붙는 거죠. 예. 지난해 17,000명 정도였다고 하니까 거의 해마다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명단 공개는 2006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총액을 보면요. 개인하고 법인 중에서 개인이 더 많다고 합니다. 개인이 1,181명 정도가 995억 원을 체납을 했다고 하고요. 어머나. 법인은 373개 업체인데 382억 원. 그래서 1인당 체납액 평균을 추산해봤더니 8,800만 원 정도가 평균치라고 합니다. 자, 이 도표는요. 이번에 공개된 대상자들 중에서 체납액별로 분포된 현황인데 가장 많은 40.8%가 1,000만 원 이상 이 지방세예요. 지방세를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으로 체납한 사람, 23.7%가 3,000 이상, 5,000 미만, 5,000 이상 1억 미만이 19.5%, 1억 이상도 15%가 넘습니다. 그리고 자치구별로 보니까 강남 3구가 제일 많다면서요? 네, 강남 3구가 희한하게도 1, 2, 3위를 했습니다. 강남구 1위, 서초구 2위, 그리고 송파구가 3위로 계속해서 이렇게 가장 체납자가 많은 거죠. 좋은 데 살고 뭐 돈 많이 벌고 하면 뭐 합니까? 세금을 안 내는 건 정말 납세의 의무를 제대로 취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우리 국민 자격을 박탈해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강력한 조치도 필요합니다. 자, 서울시는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1차로 먼저 이렇게 공개하기 전에 1월부터 6개월간 체납세금 납부와 소명 기회를 부여해서 350명에게 65억 원의 세금을 먼저 징수를 했습니다. 근데 995억 원 중에서 7% 정도밖에 안 되는 수치를 징수했고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 처분을 할 거라고 하는데요. 출국 금지나 검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전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 그러시던 분이 생각이 납니다. 네, 제인 모 씨죠. 그분도 지금 뭐 지방세 체납이 8억 원이 넘는다고 들었는데. 네, 이 안에 포함이 될 겁니다. 아마. 참 답답합니다.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마지막 키워드. 자, 마지막 키워드는요. 더 이상의 숙명은 없답니다. 이 숙명이 뭔지 알겠습니다. 네, 그렇죠. 숙명여고의 숙명이죠? 네, 맞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 숙명여고의 사태를 보고 비리라고 규정을 했고요. 더 이상은 이런 사태를 막겠다라면서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몇 가지 방안들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방안이죠? 네, 먼저 학생의 부모뿐 아니라 친인척이 같은 학교에 있는 경우 평가의 전 과정에서 배제를 하겠다고 했고요. 성적 처리실 출입 관리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수 점검을 먼저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8월 기준으로 서울 고등학교 가운데 부모,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있는 경우를 살펴봤더니 52곳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뭐 명수로는 71명 정도가 되는데 이 교직원이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다 했을 때는 먼저 신청을 해서 다른 학교에 배정될 수 있게끔 이런 기간을 두겠다고 하고요. 이와 함께 내년부터 이렇게 같은 학교에 배정된 부모와 자녀가 분리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숙명여고 사태, 이 숙명여고 자체에서는 이 학생들 쌍둥이 자녀들 있잖아요. 영점 처리를 하겠다고 하고 전 그 교무부장에 대해서는 징계 처리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좀 파면될 것 같습니다. 뭐 숙명여고 사건 아직 매듭은 안 지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 아직 남아 있고요. 재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쌍둥이 측도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의 다툼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아직 매듭이 지어지지 않았는데 더 큰 문제는 우리도 숙명 사태 비슷한 것들이 있다라면서 다른 학교에서도 일부 제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직원이 돈을 받고 이런 시험지 유출을 하고 학원이나 이런 데 돈을 받고 파는 행위들이 있다라는 제보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 밖에 명문대에 갈 학생들 몇몇을 점 찍어놓고 그리고 상을 학교에서 몰아주기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제보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냉정하게 잘 따져서 정말 정의로운 과정들이 잘 지켜지는 그런 평가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철민 기자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